내 휴대폰에 저장된 300명의 이름, 그중 내가 죽었을 때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지금 내 곁에서 내 웃음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친구라 말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불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당신의 소중한 노후는 그들의 먹잇감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끊어내야 할 인간관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인생지혜. 수연은 어느 가을 저녁 거실 창가에 앉아 휴대폰 연락처를 천천히 훑어내려갔습니다. 300여 개에 달하는 이름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 많은 이름 중 진심으로 목소리를 듣고 싶은 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지요. 30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쌓아온 인맥이라는 것들이 이제는 그저 스크롤 속 글자 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름들은 지난 세월의 흔적처럼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또 어떤 이름들은 의무처럼 지워지지 않은 채 그저 그곳에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많은 이들 중 과연 몇이나 자신이 떠날 때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줄까 하고요. 그리고 더 깊은 질문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많은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이렇게 텅 빈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일까? 그 답은 의외로 명료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에 찾아온 고요는 시끄러운 타인들의 소음으로 채우기엔 너무도 귀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노쇠해지는 과정이 아니지요. 그것은 삶의 본질을 향해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여정이며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삶의 풍요로움이라 여겼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니 진정한 풍요는 곁에 누가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없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는 일과 같아서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꽃을 심어도 제대로 피어나지 못하는 법이지요. 수연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관계의 정밀한 냉정함이 아니라 남은 생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가장 숭고한 자기 존중이라는 것을요. 수연의 지인 중에는 겉으로는 오랜 친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만날 때마다 가슴 한쪽을 묘하게 무겁게 만드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수연이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축하의 말 대신 늘 비슷한 반응을 보였지요. 좋긴 한데 요즘 세상엔 그런 것이 별 의미 없다는 식의 말, 혹은 운이 좋았다는 평가절하가 습관처럼 뒤따랐습니다. 처음엔 그저 농담이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 후에는 늘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지요. 마치 투명한 유리잔에 조금씩 먹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만남이 거듭될수록 수연의 마음속 맑은 물이 흐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감정의 흡혈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악의를 드러내지 않기에 더욱 교묘하지요. 비판이라는 탈을 쓰고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자는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열등감을 투사할 먹잇감을 찾는 사냥꾼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빛날 때마다 본능적으로 그 빛을 흐리게 만들려 하고 당신이 기뻐할 때마다 은근히 찬물을 끼얹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자신의 내면이 어두워서 타인의 빛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이들을 이해하려 애썼고 때로는 그들의 태도를 바꿔보려 노력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깨닫게 됩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는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것만큼이나 헛된 일이며 그 시간에 차라리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는 것을요.
수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관계란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거울이어야 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 거울에 김을 서리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연에게는 또 다른 부류의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만날 때마다 20년 전, 30년 전의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요즘은 다 시들해졌다는 푸념이 끝없이 이어졌지요. 처음엔 추억을 나누는 것이 따뜻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대화들이 마치 같은 레코드판을 계속 틀어놓은 것처럼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현재에는 관심이 없었고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움만 가득했지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고 변화하는 세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오직 과거의 영광만을 되씹는 모습이 수연에게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이들과 함께하면 당신도 모르게 과거의 늪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는 자들은 자꾸만 당신을 과거의 늪으로 끌어당겨 남은 생의 생동감을 앗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인생이란 강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흘러가야 합니다. 멈춰 선 물은 고이고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지요. 과거는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자양분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족쇄로 삼아 스스로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과거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생생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요. 오래된 앨범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햇살을 가리는 먼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과거의 훈장만 끌어안고 사는 이들 곁에 오래 머물면 어느새 당신도 시간이 멈춘 박물관의 유물처럼 되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겨울날 추위에 떨던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려 가까이 다가갔다가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지기를 반복했다는 쇼펜하우어의 우화를 수연은 문득 떠올렸습니다. 그 고슴도치들이 마침내 찾아낸 것은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면서도 상처받지 않을 만큼의 적절한 거리였지요. 이 우화는 나이 들어 관계를 바라보는 수연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밀함이란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거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요. 상처받지 않을 만큼의 거리, 그것은 상대를 향한 배려이자 나를 향한 가장 단단한 방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냉소적이었다고들 하지만 사실 그는 매우 현실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고독을 부정하려 애쓰기보다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평안하다고 말했지요. 나이가 들수록 수연은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받는 것은 대부분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이며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인 것이지요.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맺을 필요도 없습니다. 피상적인 인사와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서로를 편안하게 만드는 관계도 있는 법입니다. 명심보감에는 교우지도, 즉 벗을 사귀는 도리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연의 마음을 깊이 울린 구절이 있었지요. 이익을 쫓아 모인 자는 이익이 다하면 떠나지만 덕으로 맺어진 인연은 저녁 노을처럼 은은하게 곁을 지킨다는 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수연의 삶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연이 공직에 있을 때 자주 연락하던 이들은 퇴직 후 대부분 자취를 감췄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수연의 지위나 능력과 무관하게 그저 사람 자체를 좋아한다며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었지요. 이익과 덕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 진위를 자연스럽게 드러내주기 때문이지요. 당신이 무언가를 줄 수 있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 당신의 성공에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 당신이 어려울 때는 보이지 않는 사람, 이런 이들은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반면 당신이 아무것도 아닐 때도 함께 웃어주고 당신의 실패를 함께 아파하며 당신의 평범한 일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이런 이들이 덕으로 맺어진 진짜 버디입니다.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 사람을 곁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을요. 명심보감의 지혜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관계의 질은 그 지속성과 순수성으로 판단되는 법이지요. 수연이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오랜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배신처럼 느껴졌고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되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연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내 영혼이 숨 쉴 수 있도록 창문을 여는 행위라는 것을요.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독성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 몇 배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마치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해야 건강을 되찾듯 마음속 독소 같은 관계를 정리해야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끊어냄의 기술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극적인 결별이나 감정적인 대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연락 빈도를 줄이고 만남 약속을 정중히 거절하고 서서히 멀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상대가 섭섭해한다 해도 그것은 당신이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관계를 유지할 의무가 없으며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연은 이제 압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의 반응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수록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바로 거절하는 법입니다. 상냥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이지요. 관계를 정리하고 나자 수연에게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고독이었지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 차를 마시는 오후, 책장을 넘기는 저녁, 아무 약속도 없는 주말에 고요함이 주는 평화를 알게 되었지요.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를 아파하는 것이지만 고독은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다는 것을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고독 속에서 수연은 비로소 자기 자신과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평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해졌지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좋아하는 산책로를 걸으며 수연은 자신이 얼마나 풍요로운 내면을 가진 사람인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은 축복이 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만할 수 있다는 것,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평범한 사회 속에서도 견딜 수 없는 법입니다.
반대로 고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교류할 수 있지요. 수연은 이제 자신의 연락처를 다시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300개가 넘던 이름이 이제는 30개 남짓으로 줄어들었지만 그 30개의 이름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따뜻합니다. 감정의 흡혈귀들은 조용히 삭제했고 과거에 매몰된 이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으며 이익으로만 맺어진 관계들은 스스로 사라졌지요. 남은 것은 덕으로 맺어진 진짜 벗들,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사람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이들뿐입니다.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관계의 다이어트는 비정함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당신의 남은 여정은 타인의 비위를 맞추기엔 너무 짧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입니다. 시끄러운 인파가 아니라 고요한 이해입니다. 의무적인 만남이 아니라 자발적인 그리움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삶의 본질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며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짐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진짜 풍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수연은 이제 압니다. 곁에 누가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한가 하는 것이라는 진리를요. 당신 곁에 오직 좋은 사람들만 남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품격 있게 나이 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생지혜였습니다.